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법급 교재로 지난번에 이제 진도를 쭉 나갔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 뒷부분을 한 8시 정도까지 8시나 8시 5분 정도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일단 진도를 나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 이후에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첨삭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 보죠. 전에 어디까지 했더라? 지난번에 그 준동사 파트에 25쪽인가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니? 숙제가 25쪽까지였지, 이번에. 맞아요? 맞아? 26부터 보면 돼? 이씨 말 필요 없어, 이 자식들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 몰라. 여기 만만한 서예리한테 시키겠다. 서예리 맞냐? 26부터 할 차례 맞아? 모르면 없애버려, 이씨. 아니, 맞냐고, 이씨. 아니, 진도표 확인하기 귀찮은가 그래. 응? 미나 맞아? 아, 믿음이 안 가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디부터 할 차례인가? 여기는 했고, 25페이지 내용이 여기 있는 거 같네요. 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번에 이제 준동사에 대한 거 그리고 능수동에 대한 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제 설명이에요. 또 default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자. 첫 번째, 동사의 PP형과 과거 시제 형태가 같은 경우에 주의하라. 이거는 뭐 제가 아까 1 테스트 이제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주로 ED형이 그렇잖아. 동사의 ED형. 얘네들이 이제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똑같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능수동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얘가 동사 자리라면은 attended 정답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ing는 동사형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런 문제 동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냥 이걸로 끝납니다. 알겠죠?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을 서로 혼동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설명이 뭐가 엄청 길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은 문장 앞이나 문장 중간, 문장 끝에 위치할 수 있고, 문장 끝에 위치할 경우 보통 콤마가 있는데 콤마 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콤마 없이 문장 끝에 위치한 구조인데 마침 바로 앞에 명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사 구문이 아니라 그냥 분사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명사가 있어. 우리가 보통 분사 구문을 쓴다면 콤마 찍고 ing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콤마가 없어. 이렇게도 올 수 있다는 거야. 분사 구문 자체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ing가 얘를 수식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만약에 얘가 수식을 해준다면 그럼 이때는 의미상 주어가 누구였어? 바로 수식받는 명사. 얘가 의미상 주어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앞에 주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마찬가지로 명사 나오고 ing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ing가 분사 구문이야. 그럼 분사 구문이면 의미상 주어가 누가 되겠어?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죠. 됐어요? 바로 이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있냐 목적어가 없냐로 능수동을 구별하면 됩니다. 똑같이 이걸로 구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이런 구조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잖아. 콤마도 없고 앞에 명사 있으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해석해보면 돼.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와서 얘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또는 얘 버전으로 와서 얘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를 니네가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를 이제 부연 설명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를 잘 찾는 게 핵심이란 거야. 결국에. 알겠죠?
그거는 어떻게 구분한다? 해석해보면 되는 거야.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보자면 He goes on to describe his daily routine of stroll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묘사를 했답니다. 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요. 이제 그런 이제 스트롤링이가 뭔가를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겠죠. through the village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의 일상적인 삶을 묘사하기를 계속해서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observed냐 observing이냐 하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풀 때는 또 live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observing 그냥 이러고 끝내면 돼.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석으로. 근데 앞에 콤마가 없다 보니까 혹시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어쨌든가. 근데 우리가 해석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 어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마을이 이렇게 돼버려요. 얘가 의미상해져가 되면 마을이 삶을 관찰한다 이렇게 돼버리죠.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죠. 됐어요? 선생님 관찰되는 마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 observed PP형인데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능수동을 구별할 때는 뒤에 일단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먼저 풀어. 일단 이걸로 먼저 풀고 해석으로 검토를 해본다라고 얘기를 했지. 해석으로 검토를 할 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 얘가 의미상 주어인지 얘가 의미상 주어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구조가 나왔을 때는 그냥 넣어서 해석해보면 돼. 마을이 관찰하냐? 그가 관찰하냐? 당연히 그가 관찰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군사 고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군사 고문은 웬만하면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마을 거니는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이게 투부정사도 사실 좀 비슷해. 그러니까 ing도 지금 이랬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좀 비슷한데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 나와. 그 다음에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고 쳐봐. 똑같이 명사 나왔다고 쳐봐. 투부정사가 나왔어. 투부정사. 그럼 이게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부사로 쓰이는 건지 이럴 수도 있잖아. 얘도 똑같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 투부정사에 수식받는 명사 얘가 의미상 주어거든. 그러니까 얘가 투부정사라는 건지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한다고 쳐볼게. 하기 위해. 그럼 이때 이놈의 의미상 주어는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건지 똑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야. 얘랑 똑같아요. 구분하는 방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 뭐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건 필요 없는 말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further study 옆에 27쪽 내용입니다. further study 부분을 보자면 다음과 같은 분사들은 명사를 수식할 때 의미관계가 서로 능동인지 수동인지 모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분사를 하나의 형용사로 보고 형용사로서의 의미를 암기해 두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데 근데 조금 다른 것도 있긴 있거든요. 일단 한번 보자. 이 두 가지 되게 애매하죠. fallen leaves와 falling leaves.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능수동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둘 다 가능하거든. 왜냐면 fall이라는 동사 자체가 자타동사가 둘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래 전에 배웠다시피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얘는 자타동사가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진 나뭇잎 떨어지는 나뭇잎 둘 다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때는 진행과 완료로서 니네가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ing와 pp는 각각 두 가지 의미가 있어. ing는 첫 번째 능동의 의미가 있고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지. 잘 알다시피. 자, 능동의 의미 말고 ing는 진행의 의미도 있어. 니네가 잘 아는 거죠? 비동사의 ing 진행형이라고 그러지. pp도 마찬가지야. 수동 말고 완료의 의미도 있어. 완료. 니네가 잘 알고 있는 have, pp 현재 완료를 말하는 거지.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는 능동과 수동으로서 접근을 했는데 진행과 완료로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야.
진행과 완료였어. 그러면 fallen leaves는 뭐가 되냐면 떨어진 게 완료된 나뭇잎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나뭇잎들이. falling leaves는 진행적 의미로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뭇잎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게 된 거고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와 진행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얘네들은 완료와 진행으로 구분을 하면 좋다. 알겠니?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책에 안 나와 있는 건데 또 헷갈리는 게 있거든. 그거를 쌤이 추가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분필이 보고 있을게요.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가능하면서 동시에 의미도 동일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단어 몇 개만 써줄게.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spread 이런 단어, 아니면은 hang 이런 단어. 두 개만 쓸게요. 두 개만. 이런 단어가 또 헷갈리거든. spread, hang 이런 단어. 왜냐면 spread는 이게 자동사로는 퍼지다라는 뜻이야. 근데 타동사로는 퍼뜨리다야. 해석을 하면 hang은 마찬가지로 자동사로는 걸려있다야. 걸려있다. 근데 타동사로는 걸다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거의 똑같죠, 둘이. 그러니까 니네가 잘 생각해보면 각각의 타동사를 수동태로 만들면 요 의미가 되지 않겠네? 그치? 퍼뜨리다인데 퍼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는 건데 걸리게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 타동사의 의미를 수동태로 바꾸면 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를 자동사로 접근하면 hanging이나 spreading으로 써야 되는데 타동사로 접근한다면 또 뭐 이제 hung이나 spread으로 써야 되니까 pp형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이제 한글로 그냥 상황을 줄 테니까 이때 자동사로 봐야 되나 타동사로 봐야 되나 이 차이점을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요.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할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럼 내가 퍼져 있다라고 했죠, 지금. 자동사를 써야 될까 타동사를 써야 될까? 이때는 퍼져 있다. 이 퍼져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를 쓰고 싶어. 그럼 우리가 그냥 spreads라고 써야 될지 아니면 is spread라고 써야 될지. 이거는 능동태 수동태죠.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수동태. 뭐가 맞을까? 여기 이제 뒷부분에는 뭐 이제 그 한국 전역에 뭐 이런 말이 이제 생략할게요. 어떻게 될까? 미리 말할게요. 이때는 얘가 맞습니다. 얘를 쓰는 게 맞아요. 스프레드를 쓰는 게. is spreading 또는 진행형으로 is spreading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경우를 쓰는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is spread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얘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를 다니던 뭐 예를 들어 30번이라고 할게요. 30번 확진자가 뭐 예를 들어 논산훈련소를 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얘가 퍼뜨린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그 논산훈련소에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확진자가 그쪽으로 간 것 때문에 논산훈련소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그때는 이제 스프레드가 되는 거야.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요 명백한 행위자가 있다는 거야. 됐어? 수동태라는 건 우리가 by의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행위자가 있을 때는 수동태를 써요. 구체적인 행위자가 있을 때. 이런 동사가 나올 때는. 행도 비슷해요. 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이린의 집에 놀러 갔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액자 같은 거를 이제 걸고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벽에 걸려있는 액자 이걸 한번 영어로 써본다고 합시다. 벽에 걸려있는 액자. 그럼 the frame hanging on the wall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hung on the wall이라고 해야 될까? 이때는 hanging을 써요. hanging. 이때 hanging. 그러니까 그냥 벽에 액자가 걸려있는 상태야. 그러면 hanging이야. 그럼 hanging인데 아까 내가 말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걸고 있어. 그럼 아버지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 거죠. 행위자가 분명하죠? 그러면은 hung이 된다는 거예요. hung on the wall by her fath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분명하냐 불분명하냐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 이 단어들을 갖고 문제를 낼 때는 행위자를 잘 안 쓰는 편이거든. 그러면 그때는 웬만하면 자동사로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자동사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언어라는 거는요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생명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막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언어의 절약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프레드라던가 행이라던가 얘네들은 이미 자동사에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동사로 쓰되 아까 말했다시피 행위자가 명백하게 나온 경우에는 타동사의 수동태 버전으로 쓰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further study 이제 첫 번째 부분 이거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번 내용도 좀 간단하게 보자면 이번은 뭐냐? 명사 앞뒤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는 분사 형태 형용사랍니다. 이거는 사실 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concern이에요. concern. 그래서 뭐 concerned는 걱정하는 이란 뜻이지만 이 뒤로 가면은 책임이 있는 responsible의 의미가 된다. 이거는 사실 어법보다는 이제 그 독해 쪽에 좀 더 가까운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고 concerning이라는 것 자체는 뭐뭐에 관련된, 뭐뭐에 관한 이라는 의미로서 이거는 사실 동의어를 알아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concerning의 동의어. concerning의 동의어는 우리가 이제 regarding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뭐에 관한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제 뒤에 명사 쓰고요. when it comes to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개만 쓸게요.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about이라 생각하면 돼. about, 뭐뭐에 관한. 근데 여기 2번 파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네들은 어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독해를 위한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특히 이 when it comes to 같은 경우는 고의부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 to 자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쓴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동명사 써놓고 동명사 쓸래, 동사원형 쓸래 뭐 이런 문제를 종종 내기도 해요.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까지만 보고 진도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이라고 나온 거에서는요, 여러분이 딱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그냥 심플하게 말하고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시제 표현입니다. 시제 표현. 동사는 시제를 표현할 수 있죠. 준동사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두 번째, 동사는 태를 표현할 수 있죠. 능동태, 수동태. 마찬가지로 준동사도 능동,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나올 수 있죠. 주어가 나오고 뒤에는 보어 또는 목적어가 나오죠. 그죠? 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와 같은 애들도 앞에 주어가 오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어요. 똑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 준동사는요 동사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야? 동사가 아니라는 것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점. 동사의 성질은 다 갖고 있어. 하지만 동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쓰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한 준동사의 성질이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세 가지 이외에도 더 추가적인 게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책에 있는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걸 보면은 왼쪽 표에 보면 명사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 VING에서 동명사로 나와 있어.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목적어를 받냐 못 받냐의 차이예요. 얘네들은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저동고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저동고 2학년에서 아윤이 알아둬야겠다.
어떻게 나왔었냐면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원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작년 1학기 기말고사였나 중간고사였나 해서 이제 어법 문제로 나왔었는데 변형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이게 ING로 나왔었어. 그게 아마 단어가 integrate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integrate인가 이렇게 나왔었거든. 이러고 이제 동명사 주어로 나왔었어. 원문에서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를 integration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뒤에다가 of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여기에 밑줄 쳐져 있었어. 어법상 만약 이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 니네 책에 있는 구조를 봐. 어떤 거? 거기 예문 보면 뭐라 나와 있어? 여기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the improvement 명사형 나와 있지? 뒤에 of 나와 있는 거 보이죠? improving 분명사 나왔죠? 됐어? 뒷내용 어때? 똑같죠? housing supply 똑같죠? 됐어?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명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 목적어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타동사면은. 근데 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놈을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쓴다.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되니? 요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이거는 고등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변형하기 되게 좋은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그 점 표시에서 설명 나와 있는데 거기 좀 봐봐. 또한 준동사는 동사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쓰여 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 to truly appreciate 이렇게 투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껴있고 그 다음에 looking이라고 이제 분사구문 나왔는데 desperately 이렇게 부사형이 나와요. 됐죠? 이제 전부 다 부사가 수식이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아. 그냥 우리말로 해석해봐도 딱 알잖아. 그러니까 to truly appreciate 하면 to appreciate는 이제 그냥 감사하다, 뭐 인정하다, 감상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감상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해보자. 감상하는 것. 근데 to가 붙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진실한 감상하는 것 이러면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형용사를 쓰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감사해 하는 것. 뭐 이렇게 해야 말이 좀 잘 맞잖아요. 우리말로 해도. 그러니까 부사형 수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넘어가서 보면 투부정사 ing 나와 있고 오른쪽에 to have pp와 having pp가 나와 있어. 이 녀석들은 뭐야? 완료형이잖아. 자, 혜림아. 완료형,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에서 완료형은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냐고 좀 짜증나. 여기 답도 나와 있네. 투부정사나, 그러니까 to have pp나 having pp가 뭘 의미하냐고. 앞에 뭐? 뭐라고 한 거야? 앞에 시제가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할게. 여기에서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 문장의 동사보다 앞선 때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정확하게 말하면 주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예요. 주절의 동사.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야.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현재 아래 있는 예시 보면 he seems라고 현재 시제가 나왔는데 to have told가 되면은 과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앞부분이 he seemed라고 나왔어. 과거형으로 나오면 to have told는 대과거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시제를 말한다. 그런데 사실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어법으로 매력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법으로 매력적이진 않고요. 오히려 오른쪽에 29쪽 보면은 위쪽에 표를 보면 투부정사 ing랑 to be pp, being pp 나와 있지. 이거는 능수동 부분이지. 얘는 잘 나와. 얘는 잘 나와. 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고 니네 내신 기출에서도 되게 잘 나와. 얘네들은 잘 나오니까 뭐 해석은 별거 없어. 투부정사나 ing가 뭐 하는 거라면 당연히 to be pp나 being pp는 뭐뭐 되는 거겠지. 됐어? 기본적인 능수동 특징이랑 똑같아. 뒤에 목적어가 이제 오면 능동이고 안 오면 수동이고 그리고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능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우리가 앞서서 그 현재 분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 비교하는 거 했었잖아. 똑같아요. 모든 특성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용어로 이제 몇 개 좀 정리해 주자면 아까 제가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에서 말했던 것 중에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나온다. 이거 뭐 문장의 형식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나오고 준동사도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오겠죠. 똑같습니다. 자, 이때 이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얘 이름이 있어. 얘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부를까? 이건 뭐라고 부를까? 맞아, 잘 찍었어. 이게 의미상 주어. 많이 들어봤지? 이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요. 모든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우리가 보통 중딩 때는 이 의미상 주어를 배울 때 언제 배우냐면 투부정사 할 때만 배웠었어. 투부정사 할 때. 보통 이제 어떻게 배우냐? 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목적격을 쓴다. 뭐 사람의 성격, 성질을 나타내면 오부 목적격 쓴다. 뭐 이러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동명사나 분사도 전부 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씁니다. 그리고 분사 있죠. 분사.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주격으로 써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달라요. 쓰는 방식 자체가. 알겠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풀이 해설 좀 해줄게요. 좀 쉬었다 하시죠.